현재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채권 투자를 새로 시작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현재 거시경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지금 전 세계 자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 나라의 환율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일정까지 정리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건데, 이 영상에서 지금 증시가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올해 하반기 증시는 어떤 키워드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지 미국 월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2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4년도 미국 재무부의 국채순 공급량은 2조 7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연간 발행량의 2배 수준이나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수준이죠. 코로나 이후에 막대한 돈을 찍으면서 부채는 과거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은행들은 이자 비용만 갚겠다는 스탠스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2021년도 미국의 부채인데요. 2경 5천억이었던 부채가 2023년도 4경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죠. 이렇다 보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빚을 못 갚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이 속도로 돈을 찍어낸다면 앞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CFRB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 미국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을 1조 4천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2053년도에는 이자 비용이 5조 4천억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 비용은 빚에 대한 이자만 계산한 겁니다. 한국의 1년 GDP가 1.8조 달러인데 2032년 미국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만 1.4조 달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자 지급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10년물 미국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은 10년 뒤에 미국이 1.4조 달러의 이자를 정말 지급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의문은 시장에서 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기 국채를 팔겠죠.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쉽게 말해서 현재 미국이 재정 정책을 하거나 국채를 찍으면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두려워하는데 20일날 바이든은 또다시 1,050억 달러나 되는 안보 지원 패키지를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세무 내역을 보면 이스라엘 아이돔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력들과 경비병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총 143억 달러를 신청했고요. 우크라이나는 614억 달러, 그리고 공화당이 요구했던 대만 안보 지원은 74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금까지 1130억 달러나 지원했는데 여기에 614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하원 의장은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 지원 패키지도 지금 당장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더 이상 리스크가 있는 주식 투자에 매력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나눈 값을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서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얼마나 유리한지를 가늠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익 수익률 차이는 2002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주식의 매력이 떨어진 상태죠. 중동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니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겠죠. 10월 26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3분기 GDP의 월가 컨센서스는 무려 4.3%입니다. 2분기 연율 2.1%를 크게 넘는 수치인데, 만약에 이날 GDP가 높게 나온다면 국채금리는 전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6일날 발표되는 GDP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견고한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겁니다. 게다가 연준은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긴축을 통해 기존에 많은 양을 사들였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재매입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죠. 매월 950억 달러만큼 장기 국채와 모기지 채권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모든 국가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채를 던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친 듯이 발행하고 연준과 다른 국가들은 팔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으로는 발행되는 국채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채 가격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줄 새로운 돈이 공급돼야 되는 상황이죠. 보통 채권을 매수하는 기관들은 저렴한 이자의 단기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높은 이자율의 장기 국채를 매수하게 됩니다. 저렴한 이자로 높은 이자를 받는 갭 투자이죠. 은행의 수익 구조인 예대 마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는 더더욱 줄어드는 거고요.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연준의 영래포에 있는 자금이 될 텐데 영래포 자금 역시 이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데 많이 사용하면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있는 상태죠. 현재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고 돈을 찍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국채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주식과 코인 그리고 다른 파생 상품들까지 다른 시장의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새로운 돈의 공급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유력한 방법이 되겠네요. 뮤추얼 펀드사가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테슬라나 애플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자산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자산의 이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매력, 즉 금리가 더욱더 높아져야 될 겁니다. 돈은 항상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물론 미국 정부나 연준도 무분별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해 3월달 은행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사루비아 같은 달콤한 말들로 시장 금리를 조절해 줄 겁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역시 채권 시장으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국채를 판 돈으로 내년 대선에 막대한 재정을 풀어 사활을 걸고 표심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주식시장은 절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역대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과 S&P 500 지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3년차와 4년차 때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4년차에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 증시가 위험해진다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라는 건 한국의 환율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이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외환 자금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주는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S&P 500 기업의 40% 가까운 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좋은 실적은 단기적으로 증시를 상승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ECB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마도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과 차트만 보고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제 불장 시작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가격을 보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기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의 고점이 어딘지 맞추기보다는 금리가 하락할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순간을 절망과 공포로 느끼기보다 기회로 삼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